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소리 말입니다. 올해는 너무 변덕스러운 날씨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요. 봄다운 봄을 느껴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꽃들이 일제히 펴서 온통 꽃길이 되는 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긴 겨울을 지낸 시카고만의 특징적인 것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활짝 핀 꽃들을 마음껏 좀 보지도 못하고 여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기온이 오르기 시작을 해서 수요일부터는 벌써 90도가 넘는 기온 분포 보일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자, 이렇듯 여름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학생들의 방학이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른 곳은 벌써 썸머스쿨도 시작이 됩니다. 시카고시 의회에서는요, 여름철 도심 안전을 위한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 조례안을 두고 현재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아이들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보살핌과 정책이 먼저라는 그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겠죠. 이 청소년 시기는 자녀들에게나 부모들에게나 참 힘든 시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긴 여름방학, 자녀들과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모두에게 아무튼 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온 시카고 뉴스 순서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 기독교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곳 시카고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방송국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직접 만나 뵈니까 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기념부흥성회 다음 주 있게 되는 또 공개선교 헌금 행사 등에 대해서 저희 방송국 국장이십니다. 김영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결과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과 크게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결과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정당과 상관없이 상위 1, 2위 후보가 11월 본선에 진출하는 탑2 프라이머리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 본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주지사 후보는 1위 스티븐 힐턴 약 27.6%를 얻으면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후에 20년 만에 공화당 주지사가 되게 됩니다. 2위는 하비오 베세라 민주당 후보인데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출신입니다. 약 25.5%를 확보해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본선 승리 시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150년 만에 라틴계 주지사가 탄생하는 게 됩니다. 이어서 한인 후보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제47선거구에서 이 데이브 민 의원이 55.3% 개표 기준 42.7%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위인 제니 레이 루루 후보는요, 26.8%를 득표해서 민 의원과 함께 본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민 의원이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면서 본선 승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40선거구의 공화당 소속 영킴 의원 53.2% 개표 기준으로 21.6%를 득표하면서 2위를 달렸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이 켄 캘버트 의원이 36.2%로 1위를 달리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죠. 영킴 의원 역시 2위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예비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현역 캘버트 의원과 본선에서 최종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어서 한국의 지방선거 소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선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로 최종 투표율 61%를 기록하면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으로 나타났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 사수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 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3곳 안팎에서 승기를 굳히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5선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당선됐고요. 대구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돼서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현 이재명 정부에 확실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다수를 확보하게 됐고요. 전국 주도권을 굳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등 전통적 지지 기반을 지켜내면서 대대적인 당 쇄신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안에라도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로부터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요. 여전히 유효하고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문서 서명에 양국이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란과의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휴전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비공개로 말했습니다. 미군 사망을 휴전 종료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셈인데요. 그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무력 충돌은 감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이어진 공습 중단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젠 멜로니 부소장은 이란 전쟁은 강경한 힘과 고위험 승부수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난국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에도 무력 충돌을 지속해온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이행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하에 열린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양국이 휴전 이행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전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 또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전면 철수를 전제로 합니다. 이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 3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평화, 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관례에 가깝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 동맹국들과 이란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역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던 40대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경찰과 연방수사국은 지난 2일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용의자 앤서니 스커설스 해리스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에 위치했던
이 베이커스필드의 한 4층짜리 건물에 침입을 해서요. 교육청 소속 직원 10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경찰과 FBI는 오전 4시 20분경 용의자를 사살했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입한 확대 아동세액 공제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올해 기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일리노이주 근로소득 세액 공제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매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고물가 시대에 시카고 안팎의 서민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85도, 최저 70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80도, 최저 68도. 토요일 흐리고 역시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80도, 최저 63도. 현재 기온은 65도, 현재 시각은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이 올해로 개국 48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카고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8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이 땅에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공개 성교 헌금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이십니다. 김영문 목사님을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목사님? 네,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행사라 이제 마지막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먼저 이번 주에 있게 되는 부흥회, 이 공개 성교 헌금 행사 전에 이렇듯 부흥회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흥성회는 먼저 저희들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 해년마다 우리 이제 개국 40도 8주년 맞이해서 이번에 이제 공개 헌금을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왜 하는지 이것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알게 하고 또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좀 회복이 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이 교계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은 회복의 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시는 안병찬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강사 목사님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 사역들을 그렇게 선교 사역들, 방송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저희 KCBS 방송 설교도 하시고 이제 한국의 극동방송 또 TV에서도 그 선교를 하시고 CBS 라디오 방송사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선교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이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또 협력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모시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또 이곳 시카고에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방송으로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안병찬 목사님 교회 성도분들이 시카고를 위해서 한 사람이
4시간을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 한국에 계신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시카고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부흥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병찬 목사님은 좀 선교에 눈이 뜨이는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뭐 강사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국 땅에서 특별히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설교도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전부터 우리 시카고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더 중보기도 팀들을 다 가동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방송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이렇게 기도로 준비된 부흥회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지 저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목사님 6일과 7일 양일간 이번 부흥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흥회가 열리기까지 또 많이 도움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찬양팀들도 마음을 모아주셨는데요. 또 예배 순서와 더불어서 도움 주신 분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6월 6일 토요일 날은 7시 30분에 시작하고 6월 7일 날은 주일날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교회에서 이번 집회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 4팀들이 이번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부부 합창팀이라든지 시카고 부부 합창단, 또 시카고 장로성가단, 또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 찬양팀, 또 그 이외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청년 연합 찬양팀, 또 로스필드 장로교회 찬양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순서를 맡으신 분도 우리 골고루 그렇게 또 섬기고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광고 여러 가지로 협찬해 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사님. 좀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품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시고 또 헌금으로 광고로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강원물산이라든지 영신건강 또 여러 기관 단체에서 그렇게 또 협력을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죠. 네. 자, 이렇게 부흥회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은혜를 받은 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또 3일 동안 공개 선교 헌금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개국 기념일에 맞춰서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48년 동안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공개 헌금, 이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확보도 있지만은 또 우리 교계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이 방송 선교의 또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가 이 개국 48주년 특별히 이제 맞이해서 공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헌금이 적은 정성들이지만은 모아져서 이것이 결국은 방송 선교로 지금 크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기독교 이제 방송이 시작할 때가 1978년도 6월 1일 날 설립이 발기인들을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6월 10날 이제 1시간 시험 방송을 하게 돼서 참 1시간이 이제 7시간으로 일주일에 7시간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 5일 매일 그렇게 6시간으로 이 방송 출력을 참 증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갖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관심 속에서, 그래서 한인교회가 있는 이상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없어지지 않는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대가 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참여를
해 주셨겠습니까? 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48주년을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자, 이번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해마다 변함없이. 네네. 후원 업체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물품으로 그렇게 또 후원을 해주시는 그 단체들이 해년마다 저희들에게 좀 여러 가지 또 후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무명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모아져서 그렇게 좀 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통참을 그렇게 또 해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것이죠. 또 이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는 강원물산에서 제공해 주시는 물품으로 헌물을 해 주시잖아요. 네네네. 미역과 또 영신건강에서 드리는 꿀가루 변함없이 드립니다. 또 올해는 한미식품에서 맛있는 간식도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네네.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저희가 또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올해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요, 시카고에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시지만 우리 김영문 목사님께서 현재 새날교회도 담임하고 계시고 또 시카고 방송국장도 겸하고 계시잖아요. 새날교회 교인들께서도 같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굉장히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또 단체 기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걸 보면 참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 공개 헌금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개 선교 헌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오픈하우스도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오픈하우스에 오셨으면 해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6월 9일 날 화요일부터 이제 11일 그렇게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또 15일부터 19일까지 오픈하우스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성도들께서 헌금을 가지고 오셔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전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그 초청된 그 초대 패널들 또 한 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들도 목사님들, 뭐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 또 선교 단체, 또 뭐 한의장, 총영사님, 뭐 이런 분들 골고루 모든 단체도 골고루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골고루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출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목사님. 지금 이제 우리 행사는 이제 사실 6월 9일부터 시작하지만은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전화로 작정 헌금을 그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미리 헌금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은 9일이지만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주시면은 또 그렇게 또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그날 행사 때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꼭 여러분들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 선교헌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네. 우리 애청자분이나 성도들 각 교회에서 그렇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체크를 보내주시든지 방문하시든지 작정을 해주셔서, 그러면 저희들 우리 그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영수증을 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별로 다 발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이번 그 집회 할 때도 우리가 이틀 하지만은 참여하신 분들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은혜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참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선교헌금 시작 전인데 또 메일이 많이 답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계속 좀 전화 오고 있고, 그렇죠. 예, 많이 메일이 좀 오고 네, 있습니다. 예년과 예.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은 물론 이제 갈수록 한인 사회가 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뭐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국가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대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좋은 또 기적을 이루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나서서 이 방송국을 지켜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목사님 특별히 올해 공개 선교헌금 행사에서는 목표액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이 목표 액수를 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년마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자.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한번 작년부터 이제 금년도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하나님 더 줄 수도 있고 뭐 적게 줄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는 이미 목표액을 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네. 정하고 계시지만 우리 이제 네. 뭐 이사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표액에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로 하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방송국을 사랑하셔서 행사를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실지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저희가 받고 또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흥회 그리고 공개 선교 헌금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 저희 시카고 기독교 이 방송 사역이 48년이 되었습니다. 이 주파수도 1590을 AM을 통해서 뭐 일리노이, 중서부, 위스콘신 또 인디애나 지경을 좀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24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좀 전 세계로 좀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유일하게 남은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매년 눈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의 후원 헌금으로 또 사랑으로 세워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이 선교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선교 사역은 1.5세 또 2세들을 또 방송에 참여를 시켜서 다음 세대를 또 세우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꺼져가는 바로 시카고의 참 거룩한 땅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시카고 지역의 유일한 한국어 공중파 라디오 방송인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목사님 오늘 바쁜 시간 가운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부흥회 또 공개 헌금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있게 되는 부흥회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부흥 이스라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